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로 트램을 도시철도로 이용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거장이 최종적으로 대전역과 도안신도시 등 10개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트램 전력 공급 방식을 당초 100% 무가선에서 배터리를 이용하는 구간과 서대전 육교 등 일부 가선 구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3호선으로 도시철도 50km를 신설할 예정인데요. 수소 방식의 트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정거장이 최종 10개 증설되면서 기존 35개에서 45개로 늘어납니다. 증설되는 정거장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전역 인근 2곳과 함께 도안 2, 3단계 개발에 따른 대전 시립박물관, 용계 대정동 등 3곳, 연축 도시개발 사업과 혁신지구와 연계된 연축 읍내 등 2곳과 관저 내거리, 샘머리공원, 유천 내거리 등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올 하반기 9월 예정된 공청회 때 공개될 예정입니다. 증설 계획 이전에는 정거장 평균 간격이 1,050m로 해외 평균 500에서 700m보다 길어 접근성과 효과성이 떨어졌는데 10곳이 늘면 평균 간격도 840m로 짧아지게 됩니다. 한편 당초 전체 무가선 계획이던 급전 방식은 현재 기술 개발의 한계로 전체 37.8km 가운데 10.5km를 가선으로, 나머지는 배터리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대전 육교 등 지하화 구간과 급커브 구간 등에는 가선 방식으로 급전되며 가선 구간 중 약 5km는 260억 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발전 상황에 따라서는 가선 구간을 더 줄이는 안도 함께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50km 내외의 도시철도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올해 안에 신규 노선과 지선망을 도출해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2028년 착공에 2033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호선 트램의 건설비가 고가 자기부상 열차 방식의 3분의 1, 지하철 방식의 5분의 1 정도로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신규 노선에는 2호선에 거론됐던 수소 방식의 트램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대전은 1호선 22.6km, 2호선 37.8km와 신규 50km,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에서 신탄진 35.4km, 대전에서 옥천 20.1km와 더불어 총 연장 166km 규모의 도시 광역철도망을 갖추게 됩니다. 긴 시간 우여곡절을 겪은 2호선의 완공 시점은 2027년으로 대전은 우리나라 트램 1호 도시철도를 보유한 도시로 교통 편의 제공뿐 아니라 전국의 명물로 완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매일 10,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확진자 수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서 걱정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되고 새학기 개학까지의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연일 4,000명대를 기록했던 대전 코로나19 확진자가 3,683명으로 6일 만에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40명을 포함해 중등증 이상 환자는 지난 22일 245명에서 97명 늘어 342명에 달합니다. 충남은 신규 확진자가 5,084명으로 전날보다 9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5,000명대고 세종도 834명이 추가되는 등 우리 지역 하루 확진자가 9,60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손님들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진땀을 뺐던 상인들은 한시름 놓게 됐지만 잘못된 방역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자영업계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방역 패스를 풀기로 한 만큼 이제는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까지 풀어 자율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역 패스 해제한다고 해도 나는 좀 몸이 안 좋아. 괜히 가서 뭐 옮을지도 몰라 또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런 인식들은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풀어준다고 해서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 달 2일 새학기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일선학교에 등교 원격 수업 재량권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학사 운영 방침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데다 자가진단 키트 보급 시점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세종은 관내 학교에 자가진단 키트 71만 개를 보급해 개학 첫날부터 주 2회 선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보급하지만 대전, 충남은 3월 중으로 보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학생과 학부모들을 모두 불안하게 합니다. 정부 방침이니까 개학하면은 아이를 보내기는 하겠는데 확진자 수가 갈수록 많아져가지고 좀 불안하기는 해요. 한편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2일 각급 학교 개학에 맞춰 보건 인력,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운영 등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대전과 세종의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했던 천안도 3주째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올 들어 8주 연속 하락했고 세종도 0.24% 내리며 지난해 7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충남 지역은 평균 0.01%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거의 보합 수준으로 둔화됐고 특히 천안은 전주 대비 0.01% 내리며 3주째 하락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8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41,709건으로 전월 대비 22.4%,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하며 지난 2013년 7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월 대전의 주택 거래량은 1,08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감소했고 충남은 같은 기간 32.5%, 세종은 무려 75.1% 감소하는 등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 보트인 충청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역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데다 여야 모두 충청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충청 민심의 향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난 14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충청권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가 6차례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대 박빙이었던 16대 대선의 경우 당시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에서 10.9%포인트 차이로 이회창 후보를 이겼는데 전국 득표에서는 2.4%포인트 앞서면서 결국 대권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역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9.3%포인트 앞섰는데 전국 득표에서는 3.5%포인트 앞서며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충청권의 표심이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선에서도 충청권 표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충청 표심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역대 선거와는 달리 충청권 공약 부실 논란이 거센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행정 수도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같은 대형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항공우주청과 육사이전, 사드 배치 등 충청 패싱 논란을 불러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고 나머지 공약들도 후보마다 차별성 없이 비슷하거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재탕, 삼탕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그 충청권 공약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동소이한 그런 공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충청권 유권자의 84.7%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는데 전국 평균보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7%포인트 높았습니다. 충청권 대선 관심도에 비해 후보 간 차별성은 없는 상황. 따라서 이번 대선은 선거 막판까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고민하는 충청권 유권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이 대전과 세종을 찾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신탄진 시장 유세에서 평화 안보는 벼락치기로 안 된다며 안보를 강화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은 민주당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도 세종시를 찾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 돈독과 주독, 주술독이 든 삼독 후보라고 맹비난하고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역의 암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전문 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충남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인 천안단국대병원에 암 치료만 전담하는 250병상의 전문 병원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장시간 오가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상 8층에 병상 250실을 갖추어 충청권 암 전문 병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천안 단국대병원 암센터. 착공 3년 만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 전문의 80여 명 등 의료진만 200여 명에 달하고 진료 과목도 12개로 메머드급 시설을 자랑합니다. 장비도 크게 확충했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최신형 방사선 치료기와 수술 부위를 핀셋처럼 집어 정확하게 절제하는 로봇 장비 등 10여 정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개별 암들에 대해서 각 과 개별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진료, 치료, 수술이 좀 부족했는데 통합적인 전문적인 진료 체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천안과 아산, 당진 등 충남을 비롯해 충북, 북부 지역 등 200만 명의 주민들은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았지만 장거리 이동에 불편해다 예약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지역 암 전문 병원의 등장이 반갑습니다. 그전에는 불안한 심리로다가 서울로 병원을 치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지금은 단대병원 암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치료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진 환자 방문 시 조직 검사와 진단, 수술 스케줄은 물론 치료 과정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전 진료 과목에 적용했습니다. 수술 이후 여러 과목의 협업이 필요한데 환자 전용 진료실에서 관련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으로 치료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2개의 지역 암센터가 지정돼 있지만 충남은 없는데 이 병원은 앞으로 지역 암센터 지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의 암 전문 개원은 주변 대형 병원들의 자극자가 돼서 충청권 북부 지역의 암 치료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 세종 충남본부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화학, 전기, 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6건의 피해 또는 애로 해결 문의가 접수됐고 대책반을 통해 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지역의 한 보안업체는 현지 전시회가 취소됐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 제재에 따른 대금 결제 리스크, 물류, 원자재 수급 등의 애로가 커질 전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5대 천주교 대전 교구장에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임명했습니다. 김 주교는 지난 1989년 대전 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은 뒤 해미본당 주임 신부, 대전 가톨릭대 총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교황성 성직사성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대주교에 이어 대전 교구장 서리를 맡아왔습니다. 충남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중점 관리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봉투 요금 등 6가지로 충남도는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이들 공공요금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물가 상황을 공유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4% 각각 상승했고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높은 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